오늘 좀 순서를 좀 가보면 사실 이 시간에 지금 국회가 아직 저희가 국회 인근에 있거든요. 네. 스튜디오가. 근데 국회가 아주 좀 뜨겁습니다. 예, 이 어떤 추경을 처리하는 본회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고 보니까 이 검찰 특활비가 그러니까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지난해 말에 이 삭감이 됐던 4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복구됐다라는 내용이 드러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내로남불 아니냐 이래버리고 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론자들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뭐야? 하다가 갑론을박 하느라고 8시로 또 지연이 됐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지금 갑론을박이 좀 뜨거운 사안이 됐습니다. 요거 글쎄 특활비에 대한 부분은 뭐 일단은 이게 부대 의견을 달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개혁 입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원내 지도부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특활비 문제는 실제 저희가 뭐 방송 전에도 저랑 신인규 변호사랑 도란도란 얘기 나누다 오긴 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특활비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수사나 이런 보안 업무를 취급하는 아주 제한적인 업무에 있어서 네. 그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원래는 설정이 된 그 일정 부분의 예산이고 예. 특활비라는 건 이제 영수증 첨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디 썼는지는 다 증빙은 좀 어려운 거죠. 공개가 되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세금이라는 거는 국민들 주권자들 앞에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예. 특활비로 또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를 일부 예산을 좀 증액을 했다가 예. 편성을 했다가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항의를 그렇죠. 하던데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로 또 써야 될 부분이 일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대통령실에 특활비가 있었습니까? 원래 있었죠. 원래 있죠. 네, 원래 원래 있었죠. 있었죠. 원래 네, 있죠. 있었다가 네.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당시에 특활비 다 없애라라고 했다가 이제 이번에 부활시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저는 대통령실도 특활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특활비를 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예. 국정 운영을 안 하고 그렇죠. 이상한 그 소위 말하는 뻘짓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좀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저는 뭐 수사 업무나 보안 업무에 있어서 특활비의 그 성격 자체를 아예 부정할 길은 없다. 예. 전 그 부분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의 검찰이 그렇다면 수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온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에, 그러니까 야권 인사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사에 막 검사들 몇백 명씩 투입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사 업무에는 사실 특활비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 검찰이 정상화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선 제도 개선까지 할 거기 때문에 뭐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눠서 그때 정상화되면서 어떤 수사 업무 내지는 특수한 업무에 쓰여야 될 특활비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를 또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근데 다만 그렇죠. 네. 이제 지금까지 특활비라는 게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마구난발이 되다 보니까 뭐 소고기 사 먹고 내지는 특활비 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서 야권만 표적 수사하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한 저는 뭐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는 남습니다만은 특활비 자체를 부정하기는 저는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특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그 사용한 그 기록을 남기기는 남겨서 뭐 열람 정도 시켜줄 수 있겠죠. 열람 정도 네, 시켜 국회의원들은. 그 예를 들면 이제 정보위 같은 데다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제도 개선할 수 있겠죠. 공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활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취재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제 산업 스파이들을 잡을 때 네. 혹은 이제 해외로 도주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 사범들 잡을 그렇죠. 때 이럴 때 특활비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왜 필요한지를 검찰 자체가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야 우리가 필요한데 니네가 왜 알려고 해? 이런 식의 그건 특활은 절대 안 되는 그건 거예요. 잘못된 이제 그런 관점 자체가 특활비가 이제 약간 쌈짓돈처럼 각 기관마다 그냥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 보니까 네. 민주당도 이제 그런 여론을 알고 있어서 특활비, 검찰 특활비는 특히 이제 삭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심사 과정에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고 또 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40억 400만 원을 이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서 넣었는데 되려 이제 민주당의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개혁론자들이라든지 좀 강경하신 분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이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가 지연됐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특활비 문제는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일단은 부대 의견을 달아서 개혁 입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집행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으니까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수사기소권이 분리가 되는데 굳이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40억 400만 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된 이제 강한 주장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업무에 쓰니까 만약에 지금의 검찰청이 이제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이 되고 이제 중수청으로 이제 이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논리가 맞긴 하죠. 지금 그렇죠. 검찰에 그래요? 굳이 그럼 배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나 또 보안 업무를 취급하는 쪽에서는 아까 뭐 산업 스파이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조직이 올바르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신뢰가 담보된다면 예.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도 자정 노력과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는 윤석열이 검찰을 주물딱거리고 그 특활비를 자기들 쌈짓돈 쓰듯이 마치 본인들의 그 소위 말하는 야당 탄압 수사나 이런 거 할 때 충성한 검사들 용돈 주는 식으로 쓴다면 네. 그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뭐 검찰 정상화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용도 자체를 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용도는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엄결성,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깨끗함과 용도와 목적대로 쓴다라는 것을 스스로 좀 증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게 안 됐는데 그냥 예전처럼 뭐 돈 달라고 하면은 돈 준다. 이거는 저는 국민 정서와는 안 되죠, 맞지 안 되죠.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설명이 또 필요하니까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뭐 이렇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이제 정성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40억 400만 원이라는 게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 법무부에 배정됐던 법무부 특활비 80억 1천만 원의 절반 정도의 규모라고 하네요. 이제 요 대목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사실은 뭐 자료로 저희가 뭐 일단 뭐 저희가 확보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충 항목만 읽어드리면 대략 이래요. 첨단 범죄 및 디지털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 형사부 등 수사 지원의 특활비, 공공수사의 특활비, 그리고 마약 수사의 특활비,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 등등의 항목을 띄고 있습니다. 법무부 특활비에는요.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검찰 특활비의 주요 항목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예. 옛날에 아니 군에서도 방첩사의 방첩 기능 있잖아요. 네.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 방첩사를 갖다가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사령관으로 보내가지고 계엄을 준비한다. 그럼 그런 방첩사는 국민들 앞에 존재 이유와 목적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첩사가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간다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럼 거긴 특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국정원이랑 기관에 비슷하지 그 않습니까?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 네. 군의 국정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을 우리 국가 체제 내에서 없앨 수 없듯이 그럼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정권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느냐. 그쵸. 이 부분이 더 국민들 앞에 소명이 돼야 된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토를 다는 건 아니고 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법을 통한 개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재원 내지는 이제 좀 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 정도로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뭐 검찰 인사라던가 그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윤석열, 한동훈이 보여줬던 모습만 보더라도 예. 법으로 바꿔놨는데 시행령, 모모 등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권 내에서 많은 분들이 까먹으셨겠지만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바꿔가지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어떤 것까지 하려고 했냐면 재판 중인
그 사건에 재판 중인 사건의 자료들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윤석열 씨가 그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판사 사찰 문건처럼 예. 재판에서 이 증거와 그리고 판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 그 재판 조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까지도 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만으로는 너무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인적 쇄신도 동반돼야 된다라는 점은 계속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중요한 말.